오늘도 또 늦었구나. 19살 이은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골목길을 서둘러 걸었어요. 저녁 6시가 훌쩍 넘은 시간, 야간 고등학교 수업이 시작되려면 아직 2시간이나 남았지만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또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게 뻔했거든요. 은미야, 어서 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밝은 목소리에 은미는 고개를 들었어요. 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 딸 정수진이었어요. 안녕, 수진아. 은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수진이는 늘 그렇듯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아, 맞다. 너는 저녁에 학교 가지? 응. 야간 고등학교 다녀.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밤에 공부하는 거 못할 것 같은데. 수진이의 순수한 말에 은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말이에요. 집안 형편상 낮에는 일을 해야 했고 그나마 야간 고등학교라도 다닐 수 있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들어갈게. 응, 안녕. 수진이는 큰 대문 안으로 사라졌고 은미는 옆집 쪽문으로 향했어요. 같은 동네, 같은 골목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수진이네는 2층 집의 마당까지 넓은 부잣집이었고 은미네는 그 집 뒤편 작은 새방을 얻어 사는 신세였어요. 또 늦게 왔구나.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 이철수의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소주병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들어왔으면 빨리 밥이나 차려. 아침부터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 은미는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남은 반찬이라곤 김치와 된장뿐이었습니다. 쌀도 바닥이 보일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버지, 쌀이 거의 다 떨어져 가요. 그럼 사오면 되지. 돈이 없나?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은 학비랑 생활비로 다 나가요. 아버지가 일을 좀 하셔야. 뭐라고? 이 자식이 돈 좀 번다고 아버지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철수는 벌떡 일어나 은미에게 다가갔어요. 은미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난 거야. 내 엄마도 널 낳고 죽어버리고 또 시작이었어요. 어머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은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에 숨이 막혔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수진이었어요. 수진아, 왜? 은미야, 우리 엄마가 반찬 좀 나눠드리라고 하셨어. 은미는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커다란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뭘? 우리는 이웃이잖아. 아, 그리고 내일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 하는데 놀러 올래? 생일 파티? 응, 내 생일이야. 친구들도 많이 올 거야. 은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고 싶었지만 입고 갈 옷도 변변치 않았고 선물을 준비할 형편도 안 됐습니다. 나는 야간 고등학교 가야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수진이는 아쉬워하면서도 밝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은미는 그릇을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누구야? 옆집 수진이요. 반찬 주고 갔어요. 너 동냥지라고 다니냐? 창피하게. 아버지는 또 중얼거렸지만 배가 고팠던지 수진이네서 준 반찬을 맛있게 먹었어요. 은미도 밥 한 그릇을 후루룩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올게요. 응, 가라. 밤 8시, 은미는 야간 고등학교로 향했어요.
어둠 속을 걸어가며 수진이네 집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2층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벌써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부러워해봤자 소용없어. 은미는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이지만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야간 고등학교 교실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은미처럼 가난해서 낮에 일하며 밤에 공부하는 학생들, 군대를 다녀온 후 늦게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은미 양, 오늘은 좀 늦었네.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괜찮아. 자리에 앉아서 교과서 펴보자. 김 선생님은 유일하게 은미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어른이었어요. 가끔 공책이나 연필을 몰래 챙겨주기도 했고 진로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은미야, 너는 정말 머리가 좋구나.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성적이 나오다니. 수업이 끝난 후 김 선생님이 은미를 불렀어요. 선생님, 대학 진학은 생각해봤니? 대학이요? 저희 집 형편으로는 장학금이란 게 있어. 성적이 우수하면 등록금도 면제받을 수 있고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은미의 눈이 반짝였어요. 대학이라니 꿈에서나 그려볼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정말요, 선생님? 물론이야. 하지만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 특히 수학이랑 영어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대학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또다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왜 세상이 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야? 내가 뭘 잘 못했다고.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어요. 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이웃? 그까짓 이웃들이 뭔데? 우리를 도와주기라도 하냐? 그때 옆집 대문이 열리면서 수진이의 아버지 정 회장이 나왔어요. 이 아저씨, 너무 시끄럽네요. 밤늦은 시간에 이웃에 피해 주지 마세요. 뭐, 피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술 드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도 있는데. 정 회장은 점잖게 말했지만 철수는 더욱 화를 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 났어. 모든 게 인연 때문이야. 은미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해요. 뭐, 나한테 대들어? 이 자식이. 철수가 손을 들어 은미를 때리려는 순간 정 회장이 말렸어요. 정 아저씨, 진정하세요. 아이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당신은 좋겠소. 돈도 많고 딸도 예쁘고. 우리 같은 사람들 마음을 뭘 알겠어요. 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냈어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술값으로 쓰지 마시고 끼니나 해결하세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지금 사람 동정해요? 아니면 자선 사업해요? 하지만 철수는 결국 돈을 받았어요. 은미는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차라리 땅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회장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서. 괜찮아, 은미야. 힘들겠지만 참아라. 정 회장이 집으로 들어간 후 은미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어요. 아버지, 누우세요. 은미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술이 깰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은미는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 교과서를 폈어요. 김 선생님이 말한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야. 은미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수진이처럼 예쁜 옷을 입고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다음 날 아침 은미는 일찍 일어나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계산도 하고 물건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은미야, 고생 많다. 슈퍼마켓 사장 아줌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또래 애들은 다 놀고 있을 텐데 너는 정말 기특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미는 수진이를 만났어요. 수진이는 친구들과 함께 예쁘게 차려입고 어디론가 가는 중이었습니다. 은미야, 안녕. 안녕, 수진아. 우리 명동에 쇼핑하러 가는데 같이 갈래? 친구들이 은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옷을 입은 은미를 보고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우리끼리 가자. 시간도 늦었잖아. 친구 중 하나가 수진이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아, 그래. 은미야, 미안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괜찮아. 나는 집에 일이 있어서. 은미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마음속은 쓰라렸어요. 수진이는 나쁜 마음이 없었지만 그 친구들의 시선은 은미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마신 술 때문인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미는 조용히 점심을 준비했어요. 아버지, 밥 드세요. 몇 시야? 2시요. 벌써? 아, 머리야. 철수는 숙취로 인해 머리를 붙잡았어요. 해장국 끓일까요? 그래. 고마워, 은미야. 은미가 라면으로 간단히 해장국을 끓여주자 아버지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어요. 은미야, 어제 정 회장한테 돈 받은 거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가 이 모양이라 너만 고생시키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미는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술만 끊고 일을 하게 된다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볼게. 정말이야. 네, 아버지. 믿을게요. 하지만 은미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매번 똑같은 말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걸요. 그래도 희망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은미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동네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몸은 파김치가 됐지만 그래도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은미야, 수고 많았어.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언니가 말했어요. 언니도 수고하셨어요. 그나저나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일하면서 공부까지 하고. 해야죠.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공부가 결국 답이야. 언니의 격려가 은미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저녁 8시, 은미는 또 야간 고등학교로 향했어요. 피곤했지만 김 선생님 말씀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대학 진학이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영어 시간이야. 모두 교과서 펴보자. 김 선생님의 수업은 언제나 열정적이었어요. 은미는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미는 수진이네 집을 다시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부러움보다는 다짐이 더 컸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런 집에서 살 거야. 아버지도 술 끊게 도와드리고 어머니 영정사진도 예쁜 액자에 모셔드릴 거야.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낮에 받은 돈으로 소주를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술 그만 드세요. 됐어. 잔소리 말고. 너는 공부나 해. 은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은 은미는 오늘 배운 영어 문장을 다시 되뇌었어요. 그 순간 옆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고요한 밤을 채웠어요. 은미는 창문을 살짝 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다른 재능을 키우며 살고 있는 수진이가 부러웠지만 동시에 자극도 됐습니다. 나도 뭔가 특별한 걸 해보고 싶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끄러워. 밤늦게 피아노를 쳐대면 어떡해. 은미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아버지,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담장을 넘어 수진이네 마당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피아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냐? 죄송해요. 아버지, 돌아가세요. 은미가 아버지를 말리려 하는데 수진이네 집불이 켜지더니 정 회장이 나왔어요. 정 아저씨, 또 술 드셨네요. 당신 딸이 밤늦게 피아노를 쳐대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아, 그랬군요. 수진아, 피아노 그만 쳐라. 정 회장은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하지만 은미는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 회장님. 괜찮아, 은미야.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가거라. 은미는 아버지를 간신히 달래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은미야, 아빠한테는 꿈이 없어.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해.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아버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라. 아빠처럼 되지 말고. 술에 취한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은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네, 아버지. 꼭 성공할게요. 그날 밤 은미는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큰 동기가 됐습니다. 가난하다고 포기할 수 없었고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도 없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김 선생님이 은미를 불렀어요. 은미야, 좋은 소식이 있어. 네, 선생님? 시에서 주최하는 학력 경시대회가 있는데 참가해 볼래? 상금도 있고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될 거야. 정말요? 응. 내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은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회였습니다.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네,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특히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해. 집에 돌아가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했더니 아버지도 기뻐했어요. 그래, 잘했다. 꼭 상 받아라. 네, 아버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경시대회 참가비와 교재비가 필요했는데 집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겠어. 은미는 결심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은미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응, 무슨 일이야? 내가 경시대회에 참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빠가 내 선생님과 아시는 사이야. 그런데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참가비 정도는 괜찮아. 은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 우리는 친구잖아. 그게 아니야. 나는 동정받고 싶지 않아. 은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묻어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동정이 아니야.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내가 해결할게. 그날 밤 은미는 더욱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경시대회 날이 왔어요. 은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습니다.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은미는 자신에게 용기를 주며 시험에 임했어요. 문제들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은미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은미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선을 다한 거니까 후회하지 마. 김 선생님이 격려해 주었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일. 김 선생님이 환한 얼굴로 은미를 찾았어요. 은미야, 축하해. 네. 뭐요? 3등이야. 상금도 받고 대학 진학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은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선생님? 정말이야. 상금이 50만 원이나 돼. 그리고 이 성적이면 대학 장학금 받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은미는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제가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이? 아버지도 기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상금도 받았어요. 이제 당분간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고생 많았다, 은미야.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드물게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대신 은미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미야, 아빠가 이제 정말 일자리를 구해볼게. 너만 고생시킬 수는 없어. 아버지. 아니야, 진짜야.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은미는 아버지를 믿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은미야, 상 받았다며? 축하해. 고마워, 수진아. 정말 대단해. 나는 그런 시험 볼 엄두도 못 내겠던데. 수진이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너한테 미안한 일이 있어. 뭔데?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전학생이 왔는데 그 애가 너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 은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얘기? 너희 집이 가난하다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 박민정이라는 애야. 이 동네에 사는데 너희 집 사정을 다 안다더라. 은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사생활이 학교에서 소문이 됐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는데? 아이들이 너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 특히 부잣집 애들이. 상관없어. 나는 그런 애들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은미는 강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은 상처였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은미야, 신경 쓰지 마. 나는 내 편이야.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은미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아무리 친하게 대해줘도 결국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학교에서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박민정이라는 전학생이 은미에게 다가왔습니다. 너가 이은미지? 경시대회에서 상 받았다며? 응, 맞아. 대단하네. 그런 집에서 그런 아빠 밑에서 살면서 상까지 받다니?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아,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궁금해서. 새빵 산다며? 박민정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은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 새빵 살아서 어쩔 건데? 아니야, 난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박민정은 잠시 멈추더니 계속 말했어요. 가난해도 자존심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맨날 남의 집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창피하지 않아? 뭐라고? 은미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박민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술버릇도 동네에서 유명하더라. 밤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만해. 은미가 소리쳤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나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 내가 뭔데 우리 집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해. 아,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미안해.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민정아, 그만해. 너무 심하잖아. 수진아, 너는 왜 그의 편을 들어? 그게 뭐가 중요해? 은미는 내 친구야. 친구? 정말 친구라고 생각해? 너는 부잣집 딸이고 쟤는 가난한 집 애인데?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모습을 본 은미는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됐어, 수진아. 내가 나를 변호할 필요 없어. 은미야. 나는 가난하다고 해서 누구에게든 굽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야. 은미는 당당하게 말하고 교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혼자가 되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하지만 은미는 금방 눈물을 닦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만 커졌어요. 그날 밤 은미는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아빠가 정말 일자리를 구해야겠다.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정말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비록 나이가 많고 기술이 없어서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안 됐다. 하지만 내일 또 알아보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은미는 조금씩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한편 수진이는 은미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은미를 친구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동정심 때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이니? 옆집 은미 말이야. 나는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애들이 자꾸 이상하게 말해. 수진이의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수진아, 진짜 친구라는 건 서로 다른 점이 있어도 마음으로 통하는 거야. 집안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그럼 나는 계속 은미와 친하게 지내도 돼? 물론이지. 하지만 은미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자존심이 상할 수 있거든. 어머니의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수진이는 은미에게 다가갔어요. 은미야, 미안해. 지난번에 너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더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은미는 수진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환경은 다르지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우리 진짜 친구하자. 집안 환경 같은 건 상관없어. 그날부터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수진이는 은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고, 은미도 수진이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은미야,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다. 정말요, 아버지? 응,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로 했어. 비록 힘들지만
용돈은 벌 수 있을 거야. 은미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일을 하게 됐다니. 잘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너도 아르바이트 조금 줄이고 공부에 더 집중해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아버지, 은미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안하다, 은미야. 괜찮아요, 아버지. 다시 나으면 되죠. 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경시대회에서 받은 상금도 금방 바닥이 났어요. 어떻게 하지? 은미는 막막했어요. 아버지는 다쳤고 돈은 없고 학비도 내야 하는데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은미야, 아저씨 괜찮으세요? 응,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야. 그럼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나는 괜찮아. 은미는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병원비까지 내다 보니 정말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은미는 아르바이트를 더 늘리기로 했어요. 은미는 새벽 4시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슈퍼마켓, 오후에는 음식점, 저녁에는 학교. 정말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은미야,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상할 수 있어. 김 선생님이 걱정스러워 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하지만 며칠 후 은미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은미야. 수진이가 방 앞에 쓰러져 있는 은미를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괜찮나요? 과로와 영양실조예요. 며칠 푹 쉬어야 해요. 은미야, 괜찮아? 의식을 되찾은 은미에게 수진이가 물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바보야,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때 수진이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은미야, 내가 도와줄게. 이번에는 정말 거절하지 마. 수진아, 우리 진짜 친구잖아.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은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자존심을 더 이상 부릴 수 없는 한계까지 왔어요. 고마워, 수진아. 언젠가 꼭 갚을게. 갚을 생각하지 마. 그냥 받아. 하지만 이 일이 두 사람의 우정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은미가 회복되어 학교에 갔을 때였어요. 박민정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은미, 수진이네 집에서 돈 받았다며? 뭐? 다들 알고 있어. 내가 수진이네 집에서 구걸하고 있다고. 은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소문이 났다니. 그게 뭐 어쨌다고? 자존심 부리더니 너도 돈 앞에서 굴복하다니 어쩔 수 없구나. 굴복? 응. 가난한 애가 부잣집에 빌부터 사는 거잖아. 그게 굴복이 아니면 뭐야? 은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박민정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수진이네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민정아. 수진이가 나타나 은미를 변호했어요. 수진아, 내가 착한 건 알겠지만 현실을 봐야지. 너희 둘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왜 안 돼? 하나는 주는 사람이고 하나는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평등한 친구가 되겠어? 박민정의 말에 수진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은미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나와 수진이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냥 수진이의 동정을 받는 불쌍한 존재일까?
은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다음 날 은미는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서로 다른 세상 사람인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친구잖아. 친구? 정말 친구라고 생각해? 수진이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 모습을 본 은미는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역시 그렇지. 너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였어. 아니야, 은미야. 그게 아니야. 됐어. 앞으로는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날부터 은미와 수진이는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둘 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은미야, 큰일이야. 김 선생님이 급하게 은미를 불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대. 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구나.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은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가니 아버지가 취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은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합의금을 내야 한다는구나. 500만 원. 담당 경찰관의 말에 은미는 절망했어요. 어떻게 하지? 은미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정말로 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은미야. 뒤돌아보니 정 회장이 서 있었어요. 정 회장님, 사정을 들었다. 내가 도와줄게. 네. 합의금을 내가 대신 내주겠다고. 대신 정 회장은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어요. 조건이 있다. 은미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조건이죠? 우리 집에서 일해라. 가정부로. 가정부요? 응. 그리고 수진이의 공부도 도와주고. 내가 머리가 좋다고 들었거든. 은미는 당황했어요. 친구였던 수진이네 집에서 가정부로 일한다니. 어떻게 하겠느냐? 정 회장이 기다렸어요. 은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려면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진이와의 관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내일까지 답을 주렴. 그날 밤 은미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수진이네 집에서 일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과연 은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은미와 수진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은미의 선택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과연 은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